제가 요즘 짐 로저스의 돈의 미래라는 책의 일부분을 강독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아프리카를 넘보다라는 챕터에 대한 강독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이다. 물론 5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 곳인 만큼 아프리카를 하나로 뭉뚱그려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가봉, 모잠비크, 잠비아, 가나,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기니, 세이셸, 나미비아 등 모든 아프리카 국가가 중국의 경제 원조를 받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의 국가가 50개나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 이름을 몇 개나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10개 이상 나열하기 힘들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중국인들은 아프리카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사는 동안에도 만나는 중국 친구들이 아프리카 국가들 이름을 줄줄 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놀라기도 하고 했었죠. 중국은 2000년부터 매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지도부가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모인다. 중국 관료들도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를 수시로 방문한다. 중국 외교부 수장이 매년 첫 해외 순방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것은 벌써 30년째 지속되어 온 관행이다.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내세워 일찍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밀착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21세기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에는 중국과 세계 각지를 육로 및 해로로 연결하겠다는 중국의 야망이 담겨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동원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빌려준 돈은 지금까지 1450억 달러에 이른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과거 아프리카 국가를 식민지로 삼았던 프랑스와 영국의 존재감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 어디서든 중국인을 쉽게 볼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막대한 양의 천연 자원이 있고 누구나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이 유망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누구든 아프리카를 여행할 때 안전한지 여부가 신경 쓰일 것이다. 그러니 중국인들을 안전하게 아프리카로 데려갈 수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또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에 철도와 항구를 건설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아프리카에 철도를 건설하지 않았고 영국도 인프라를 정비하지 않았다. 영국이 아프리카에 철도를 놓은 것은 100년도 더 전의 일이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프리카는 중국의 이러한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이 뻗쳐오는 이 손길에 대하여 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영국과 프랑스가 과거 식민 통치 시절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수탈하고 반인권적인 일들을 많이 자행했는지 그들이 잘 알기 때문이겠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헐값에 사가서 노예제도를 형성시켰었죠. 이런 어떤 과거에 지난했던 역사들을 아프리카인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에 비하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 부작용들은 참을 만하다, 견딜 만하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가 지난 100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저개발 국가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아프리카에 손을 뻗쳐서 수많은 사회적 인프라 시설들을 건설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잡아준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스스로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내용들을 읽어보면 유럽의 식민 지배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일면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서구의 식민지였다가 지금은 독립했으나 국경은 당시와 같다.
아프리카의 국경은 베를린 회의 시절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한 국경은 아프리카인들과 전혀 관계없는 백인들이 정한 것이다. 1884년 독일 대상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베를린에서 회의가 열렸고 유럽 14개 국가가 참가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의 대표가 모여 지도를 펴놓고 우리는 이 나라를 선택하겠소. 그쪽은 저 나라를 가져가면 어떻소? 하며 아프리카를 나눠 가지는 자리였다. 마음대로 선을 긋고 국경을 만든 뒤 이곳은 수단, 그곳은 앙골라, 저곳은 콩고라고 정하는 시기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아프리카 대륙의 언어와 풍습이 다른 다양한 부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당시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저 멀리 베를린에 모인 백인들의 손에 좌우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100년도 전에 현지에 살던 사람들과 전혀 관계없는 유럽 패권 국가들이 내린 결정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요즘 서구 언론에 등장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자행했던 그들의 어떤 식민지 수탈 또는 반인권적인 행태들에 대한 반성 없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과연 그들이 비난할 자격이라도 있는 것일까? 물론 중국이 잘못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겠죠. 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했던 이 일들은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질렀던 잘못들 못지않게 대단히 안 좋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자, 이제 아프리카의 교통 인프라는 세계 지리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소제목 단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놀랍도록 크게 변하고 있다. 지금 중국인은 아프리카에서 가전부터 생필품까지 온갖 제품을 판매하며 인프라를 포함해 다방면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이 건설하는 철도는 적어도 생산적인 자산이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그들이 끝내 빚을 갚지 못한다 해도 중국은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 거대한 아프리카 시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25년에 아프리카가 중국의 식민지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좋든 싫든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내가 25년 전 아프리카에 갔을 때 많은 나라의 관료가 흑인이었고 그들 옆에는 프랑스인이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다. 가령 보건을 책임진 관료 옆에서 프랑스인 의사가 일하는 시기였다. 프랑스가 서아프리카를 지배하던 시대의 잔재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이제는 중국인이 프랑스인 대신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정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중국은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중국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2025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중국에 큰 관심을 가지며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아프리카 수많은 유학생들이 중국에 유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런 점에서 나는 중국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프랑스인과 영국인처럼 힘으로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500~600년 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처럼 신대륙을 발견하고 무력을 행사하며 세계의 지리를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0년 전 철도가 탄생해 지리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 일리노이주에는 시카고라는 대도시가 있다. 철도의 발달과 함께 규모가 커진 도시다. 철도가 없었다면 시카고 같은 대도시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교통망과 지리적 특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큰 변화의 예고장인 만큼 세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나라와 사람들도 존재하겠지만 19세기의 시카고처럼 새롭게 발전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사실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짐 로저스의 책을 읽으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기술들을 담아놓은 부분들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아프리카의 변화와 발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를 품은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죠. 이상 코멘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